안녕하십니까. 청천의 노또 수석TV 2021년 새해 문안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시다시피 이쪽 남녘에는 많은 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직접 탐석 스킬, 색채석, 지석시 구분 요령, 암석 테스트 등등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리얼하게 보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온 돌밭이 다 철국으로 변해버렸죠. 자갈밭을 흰눈으로 다 폭설이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해왔던 공부를 쉬어버리면 리듬이 깨져버리죠. 막 탄력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진화를 거두고 계시는데 제가 춥다고 그래서 필드에 안 나가고 덥다고 해서 안 나가고 그러면 그 스승으로서 자격이 미달입니다. 스승이 해야 할 짓이 아니죠.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가 뱉었던 말은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스승 소리로 들어야겠죠. 꽁꽁 얼어서 밖에 나갈 수가 없는 대신에 제가 그동안 소장하고 있던 수석 중에서 다는 못하고 일부만 한 점 한 점, 첫 번째 용어 정리, 또 문양석의 정리. 문양석이 제일 말이 많습니다. 난지도도 있고요. 그러나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간략하게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의 키워드는 문양석입니다. 모함과 문양석, 테마별로 간략하게 차근차근 나긋나긋 깊숙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나홀로 수석도 하셨을 것이고 청천히 논의 말씀 들었던 부분도 건너뛰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때는 늦습니다. 나이 먹고. 그래서 오늘 하루에 다 마스터 해버리세요. 그렇게 특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초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를 이미 능가할 만한 그런 일이 오셔졌다. 다만 극히 소수 몇 분하고 또 한두 가지만 제가 교정을 시켜드리면 저를 능가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설상경, 초설, 잔설 이렇게 했는데 설국까지 했죠. 바로 이런 게 이 정도로 박혀줘야 설국이라고 합니다. 설국. 지금 남녘에는 온통 설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건너뜁니다. 자, 지금도 심지어는 유튜브 찍는다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수석이 뭔지는 알고나 할까 봤더니 그 사람들도 뭐 함이 좋다고 해놨어. 참 지나간 소가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수석은요 과거에 옛날 옛적에 다 양반님들이 하시는 취미생활입니다.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취미생활을 상민이 했겠습니까? 프로서 얘기하면 상놈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했겠습니까? 천민이 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폐매시키고 왜곡시키고 이 아름다운 수석 문화를 가만히 있으면 되지. 세상에 국어책 한 권도 안 읽어보고 한 사람처럼 그래도 천자문 한 번이나 띄워보고 국어사전 한 번이나 넘겨보고 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은 잘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소수가 메가폰 탁 잡고 카메라 들고 모함 찾고 뭐 찾고 한 거 보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에요. 소는 너무 황송하고 올해 소띠 그 하얀 소, 흰 소 했는데 여러분은 그런 치탄을 받아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청천하고 오늘 딱 한 20분만 해보세요. 자, 청천이 뭐라고 일렀습니까? 노노이. 노루보다는 사슴, 뱀보다는 용. 이렇게 성격화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생을 안방에 두고 거실에 두고 나의 생활공간에 두고 동반자처럼 같이 갈 수석인데 내가 막 깎아내리고 잡석이여 똥돌이여 그런 말은 천박스럽게
새해 벽두는 이제부터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림은 너무 잘 나왔어요. 제가 번합장에서 취한 것인데요. 부조용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면 모함 공부 끝나버립니다. 뭔가 잘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 물을 뿌리면요, 바탕은 까만색입니다. 그리고 문양은 노랗게 황금색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물 뿌리면 더욱 잘 나오죠. 그러나 뿌리지 말고 이대로 보셔야 됩니다. 왜? 양각으로 모양이 잘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상적인, 오늘 키워드는 모양석에 중점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봐야 정상이에요. 좌대를 털고 가면 아마 이렇게 밑자리를 잡아줄 것입니다. 100%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 필드에서 이걸 취했다 그러면 돌려보세요. 서너 바퀴 계속 돌려봐, 현장에서. 자, 잘 나왔는데 뭔가, 그리고 공부도 안 해보고 추상이네 그래. 남의 명석을 놓고 추상이네 뭐이네 자기 짧은 잣대로 흠집 내버리면 안 되겠지요. 자, 모함을 가르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돌려봐. 이렇게 해보면 할머니께서 지팡이 짚고 나들이를 가. 산보. 그러면 우리가 격상을 시키라고 생각해 수석에서는 할머니라고 안 합니다. 같은 말에 뭐 고상하게 할머니가 흰머리 허여잖아요. 흰머리 소녀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말 잘 안 써요. 야,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죠. 흰머리 소녀. 이런 상태로 바뀐 것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많은 건 필요 없어요. 한두 점. 이제 아셨죠? 이런 것에 댓글 달고 되는 것에 취하고 그래야지 안 좋은 것 보고 확 죽인다고 해버리면 평생 답습이 돼버립니다. 모함이 아니에요. 모함이에요. 그러면 모함의 어원은 어디서 왔을까? 모함.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성명을 굳이 지어보자면 월석이라 해도 그다지 지나친 어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태양석이나 달석은 경이 없으면 이 받침이라고 그래요. 우리 전문 용어로 받침이 좋네, 받침이 있네, 없네. 저희들은 그렇게 서로 수석에 대한 소통을 했습니다. 이거는 습경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문양은 첫째는 모함입니다. 그리고 질감을 보세요. 소마 잘 됐어요. 삼박자가 맞기 위해서는 뭐 5가지, 10가지도 아니고 삼박자를 못 맞추세요. 1, 2, 3 형, 질세, 다만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인들은 질을 먼저 따집니다. 우리는 그와 반대로 형을 먼저 따집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은 수석 문화를 보고 배운다? 그럼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카메라 잡고 찍고 다니고 난리여. 남한테 험담을 하고 다니면서 말이야. 똥 도는데 뭐냐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죽이나 가. 이때 보세요. 형이 우선이야, 우리나라는. 일본 문화를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질형색 그렇고 우리는 형질색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받침이 있어. 여기가 받침이 없이, 받침이라는 건 뭐라 하겠습니까? 정천이. 경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다는 언급하지 못하고, 이거는 어찌 보면 수평선으로 봐도 돼요. 잔잔히 일렁이는 파도경이라 그렇습니다. 또는 땅지자를 써서 지평선으로 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너울 이럴 때는 파도경이라 그럽니다. 너울경이라 그러고요. 일맥상통합니다. 파도경이나 너울경이나. 이 작품으로 말하자면 올이 떠 있어요. 올이 큽니다. 상당히. 이 수석 돌멩이 사이즈하고 딱 맞습니다. 숲은 첩경이라 그러죠. 왜 숲이라고 해서 첩경이 없겠습니까? 산이 하나입니까? 겹산에 있는 것은 다 이게 겹쳐져 있습니다. 앞산, 뒷산. 자, 그러면 척도. 정석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일반 수석에. 여러분이 집으로, 안방으로 모시고 올 때까지 그 3대 기준이 맞아야 된다. 그 말씀은 제가 새해 벽두부터 일사천리를 싹 정리해 드립니다. 그것만 아시면은 여러분 30년 한 사람은 눌러버려. 500년 하면 뭐합니까? 멘토 하나 없이 구절로만 통해 듣고 남의 걸 곁눈으로 보고 필요 없습니다. 인정 안 해줘요. 자, 저희들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수석만 배운 게 아니고 수석과 예의범죄를 같이 배웠죠. 저희들은. 어른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후배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 부분을 1%만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해가 아무리 둥글게 이쁘게 떴어도 달이 아무리 이쁘게 떴어도 밑에 받침이 없으면 허사라 그랬어요. 무용심부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해도 달도 없는 것이 경이 잘 나와서 그러면 해, 달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졌든지 이제 떠오르든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위에가 머리가 벗어져야 됩니다. 색상으로 본 거예요. 이거는 뭐를 뜻합니까? 여러분 얼른 또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캐치하시네. 그렇습니다. 바로 여명의 동트기 전에 그 모습이죠. 그래서 해나 달이 좋은 위치에 딱 떴어도 받침이 경이 없으면 필요 없느니라 그래서 놔두고 해야 도리다 그래서 그 대신 다시 제복수 봅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빨간 줄 그으세요. 달이나 해가 없어도 이렇게 경만 제대로 저기 떠버리면 같이 형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기준에 합당한, 기준에 부합되는, 명색에 부합되는 위치냐, 경의 위치,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서 맨 하단까지 이해를 높게 해서 10cm로 치고요. 그러면 절반이면 50대 50면 5cm네. 경이 10cm 잡고 가로 경이 5cm를 넘어서는 그때부터 강가가 되지나 그랬어요. 같이 평정을 합니다. 그래야 가격이 나오니까 수색은 잘물이기 때문에 실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가격이 없어요. 희소성이 있으면 가격이 형성됩니다. 다만 지나가는 어린이한테 이거 하나 공짜로 줄게 더 엑스마트 선물로 줄게 갖고 와라. 웃어버립니다. 필요한 사람한테는 10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든 그건 누가 말할 사람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문양의 구도를 다 잡아드릴게요. 뭐 함이 아니고 뭐 암이라겠어요. 이렇게 사각진 것보다 이런 데 있으면은 가격이 2배, 3배는 비싸다. 이해를 돕게 해서 가격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럼 경의 이치는 이게 가장 바람직해요. 여기서는. 바람직해. 귀한 겁니다. 경의 이치가 딱 자연으로 떨어진 것은 붓대로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봐야 돼. 무엇을 청청껏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올리고 보면 하나도 배운 사람 없는 것 같아요. 50대 50 나눠서 절반은 넘어갈 때부터 감가가 된다. 너무 밑으로 쳐지면 불안정하다. 여기서 5mm만 올라가도 답답하다. 여기도 달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이제 낙오를 직전에 있기 때문에 떨어질 낙지 않습니다. 친다 그거지요. 우리가 낙조라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는 팔 같은 달이 이렇게 영어로 문이죠. 이렇게 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짙은 노을빛이나 비구름에 가려서 흐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있으나만 한 가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경만 잘 떠버리면 50대 50 절반을 넘지 않은 거 정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로 잰 것도 아닌데. 그래서 희소성이 바로 가치로 바로 직결됩니다. 희소 가치가 현금으로 캐시 현찰로 환산했을 때는 고가로 나간다. 그 말씀 드렸고 문양석이 제일 말이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운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판사가 돼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나무 싸움 붙일 일은 없고요. 설명 한번 해보려면 같이 함께 보십시오. 이 작품은 여러분들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성명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두루미로 보시든 평로로 보든 여러분들 취향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학은 뭐냐? 두루미는 뭐고? 두루미를 한자어로 학이라고 그럽니다. 단순화시켜서 고급화시키죠. 그리고 백로, 외갈인데 하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추려서 학으로 보시든 백로로 보시든 중요한 것은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뭘까요? 반듯한 모함. 모함이 반듯해야 됩니다. 이런 데가 학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사각진 데가 학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평생 불편합니다. 마음도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달라요. 맥락은 같겠지만 세분화 시키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듯한 모함에 여백이 충분해야 됩니다. 학이 많이 들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문양석은 쉬운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왜 말이 많겠습니까?
서로 험담하고 자기가 좋다고 같은 모임에 소속인데도 싸운 거를 내가 많이 말렸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공부가 덜 돼서 그래요. 공부해버리면 다 부끄럽습니다. 일석이나 월석이 받침이 있어야 하듯이 이 학이나 백로도 이렇게 받침이 있으면 그 가치가 훨씬 곱게 더합니다. 알을 품고 보살피고 있는 둥지로 보든지 아니면 여기 잠시 쉬고 있는 모래사장으로 보든지 언덕으로 보든지 어쨌든 간에 날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서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받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날개를 접은 하가 있잖아요. 날개를 접고 날아가는 것은 밑에 있으면 점수가 빵점입니다. 여러분. 요만큼 있어야죠. 50% 넘어야 됩니다. 하늘에 날아가지 사람 머리 위로 올라간 거 봤습니까? 그렇게 정의가 할 수 있겠고 많다고 항문양이 나는 2마리다 3마리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써도 답답지 않습니까? 답답해요. 자, 심플하게 깔끔하게 넉넉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고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먹이 사냥 직전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게 이제 평로로 보이는데요. 앞에 이런 거 잡다한 것이 있으면은 얼른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저기서 오면은 초심자들은 바로 2개 있으면 이거 사러 갑니다. 이렇게 손 딱 내밉니다. 좋다고. 이런 데는 댓글이 안 달립니다. 이게 공부 미달이죠. 그때 가슴 아프다. 잡다한 것이 주객 전도라 그러죠. 쓸데없는 방해석이 이렇게 이 잘 나온 불이 이렇게 봤습니까, 여러분? 여기 몸을 숨기고 있겠지요. 이것을 방해하고 있어. 그렇게 판가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두 번째 키워드는 여러분 이걸 총칭으로 생각이 안 나시거든. 제가 하나 일러드릴게. 그냥 우리 집에 항아리를 단지로 하고 자랑하지 마시고 기석이 하나 볼만한 거 있습니다. 선배님 한번 판가름 해주겠습니까? 이래야 맞는데 가서 보면 항아리고 가서 보면 단지인데 단지를 항아리라 그러고 그렇게 헷갈려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위로 쭉 뻗은 것은 항아리로 보면 됩니다. 이건 비교적 잘 나온 항아리인데요. 피부로 보나 위에 초설이 다 깔려 내려앉은 그런 형상인데요. 이렇게 위로 뻗은 거 비교적 목이 길게 뻗어 있는 건 항아리로 보시면 되고 이제라 그럽니다. 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짧다 그거예요. 여러분 단발머리를 왜 단발이라고 하겠습니까? 짧은 머리를 영어로는 숏커트지만은 단발머리예요. 보세요. 이렇게 짧은 그릇을 단지라고 그러면 하자 없고요. 목이 긴 것을 항아리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도저도 생각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석이다. 그래 기석. 우리 기석 하나 볼만한 거 내가 구입했습니다. 아니면 기석 하나 볼만한 거 취했습니다. 탐색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듣는 사람이 알아서 해석을 합니다. 기석이 뭐예요? 한학을 조금 어두우신 분들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냥 그릇 기자지 뭡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릇 기자. 그릇을 닮았다 해서 총칭으로 기석이라고 그럽니다.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대신 띠석으로 형성된 단지가 더 고가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형상 그릇보다 띠로 형성된 것이 더 가치를 부여할까? 간단합니다. 갖춰야 할 조건이 2가지가 더 있죠. 이렇게 뚜껑 부분하고 밑에 중간 부분하고 하단 부분의 마무리가 일정하게 똑같아야 됩니다. 명실공히. 이 띠가 앞에만 있는 것은 싸구려돌입니다. 뒤로 딱 뒤집어 봤을 때 연결이 뚝 됐냐 안 됐느냐. 여기서는 이때 보세요. 신이 제게 하사 내린 작품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인간도 아니고 붓으로 그린 것도 아니고 위에는 2줄입니다. 중간에는 허전함을 약간 쓸데없는 여백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넉셔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석줄로 그어놨습니다. 그게 말은 됩니까? 자연으로. 그런 것을 희소성이 강한 기석이다 그래요.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까지 연결이 되면은 가치 상승이 되겠죠. 자, 항아리와 단지석 그렇게 구분을 해드렸고요.
크다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만은 크다고 비싸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크고 반듯한 것은 적은 거 몇십 배 비싸죠. 그만큼 확률이 적다. 명석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 그래서 큰 것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이즈는 그다지 크진 않은데 10cm 정도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애간장을 녹여버려. 출신 성분도 남한강 미석입니다. 이 작은 공간에 구조가 딱 맞아요. 작은 공간에 여백까지 둬서 여백이 보통 안 찹니다. 작으면. 근데 이거는 여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이 몇 개입니까? 있지, 니, 산, 시코, 로코, 시지, 하지, 규, 준에. 보세요. 10개의 첩경이 있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것을 두고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가격 형성이 좀 되고 문양석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매화로 보는데 거제 쪽에 나온 겁니다. 왜 이 작품과 이 작품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왜 그럴까? 여러분 매화꽃 하지 마세요. 역전 앞하고 똑같아요. 역전 앞에 만나자. 역을 두 번 한 겁니다. 매화꽃도 그래요. 매화. 매실 매자에다가 꽃자체를 써서 매화 그러면 꽃까지 딱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용어 정리예요. 오늘 용어 정리. 다시 한번 재론합니다. 꽃만 흐드러지게 핀 것은 그다지 효과가 안 나오고요. 줄기까지 나무 가지까지 있는 것은 희소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세계 동서고금에 다 가봐도 대한민국에 출토되고 대한민국에서 탐색되는 색계색만 못하더라. 빨간색보다 더 진한 색이 있습니까? 사람 눈을 오감을 자극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나온 이 색계색은 가지각색이에요. 이렇게 다 우리나라 조선에서 나온 놀입니다. 이렇게 다 전부가 다 조선에서 나온 수들입니다. 대한민국이죠. 자, 보시오. 이것도. 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죠. 이것은 풍향수라 해서 제가 풍향수, 바람풍자죠. 방향행자. 숫자는 나무 숫자를 씁니다. 풍향수. 바람 부는 대로 휘어졌다. 인고의 세월을 견뎠다. 그 말씀이 되겠지요. 쭉 서 있는 나무는 많습니다. 쭉 서 있는 나무는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람 따라서 바닷가에 가면 있습니다. 그 pan풍림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가 거의가 다 상록수가 아니고는 여러분 낙엽수는 다 휘어집니다. 이렇게 나무 같은 것은 그게 희소성이 좀 강하다. 그래서 가치를 품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완도에 가면 같은 섬인데도 마을 이름을 맥락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신지도라고 그러죠. 지금은 연륙교가 나서 우리가 쉽게 갈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저희들은 또 배 타고 갔습니다. 자, 거기 가면은 대한민국 유일하게 홍석밭이 나옵니다. 바다에 이렇게. 거기서도 이런 게 막 나온 게 아니고요. 다 30년 전에 이제 한 점씩 이렇게 맺은 석연입니다. 이런 것이 다 뭐 지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건 늦가을, 겨울, 초겨울로 가는 그 기로에 있는 풍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왜? 핵심이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죠. 수가 나무입니다. 풍향수. 이것도 뿌리 내려왔잖아요. 공기에 떠있는 것은 그것도 시보라지도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장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장가. 내가 여기서 1,000원 하다가 2,000원 받고 팔고 그거는 이제 뭐 뿌리가 있든 없든 공중에 떠든 갈매기가 날개가 하나 없든 그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자, 나무가 다 밑에 박혀 있어요. 그냥 갖다 놓은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데 색재색을 제가 간과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고홍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첩경이 아닙니다. 물론 첩경이 탐색되는 그 산지가 맞습니다만은 7군데가 있어요.
산지는 정확히 세보니까 14군데 되더군요. 공섬에만. 근데 그 중에서 첩경에 나온 데는 한 6, 7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군데인데요. 가장 사이즈가 큽니다. 다른 데는 뭐 3cm, 5cm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게 나옵니다. 그 자리는 이렇게 큰 것이 하나씩 보여요. 이런 칼라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런 투로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석양빛, 노을빛, 이건 구름으로 보셔도 되고요. 물론 산으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산이 올라가는 맥도 없이 흐름이 이렇게 항상 산으로 볼 수가 없죠. 이건 이제 여러분 신장로라고 합니다. 시멘트 도로도 아니고 아스콘 깔린 도로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소시적에 거닐고 소학교 다녔던 우리가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지금은 초등이지만은 다닐 때 신장로길 먼지 풀풀 나고 그런 길로 우리가 낭만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기다 특별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여백, 문양은 첫째는 형, 질감, 구도. 구도가 말하자면 여백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구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양까지 된 거예요. 구도 안에가. 구도는 총론이고요. 안에 깊숙이 강론으로 들어간 겁니다. 한 서너 그램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여백의 미다 이렇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이게 오석은 색채서 범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색채서 범주에 끼도 못해. 쓰색하고 검은색은 여러분 미술 공부했었지요. 까만 오석과 하얀 화이트 색깔은 색채석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홍보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같은 남한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문양석에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선돌은 까만 것은 막 건너가면 됩니다. 이거 오석이야? 이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양석이 가장 까다로워요. 거기다가 또 색채가 가미된 것은 더 힘듭니다. 왜? 까만 것은 커도 적게 보이고 스몰 사이즈. 색이 들어간 것은 저만하면 있어도 크게 보입니다. 빅 사이즈. 그렇기 때문에 객체가 주체를 잡아먹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일반 오석이나 다른 여타 수석을 한 다음에 그게 마스터가 끝난 다음에 색채 해버리면 하나 더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가 나쁜 것이 아니죠. 이 석도 남한강, 이 석도 남한강입니다. 남한강을 하든 남한강을 하든 차관 우스갯소리로 남한강 그러는데 남한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남의 돌이 아니요 제 돌입니다. 제가 구입을 했던 취석을 했던 제 돌 갖고 저는 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던 사람 없어요. 다 남한강입니다. 남한강. 남한강 줄기는 단양이 상류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경기도까지 들어갑니다. 저는 이거는 어디서 나고 이거 다 압니다. 다른 지역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모함은 반듯해야 돼. 절대 빠져서는 안 돼. 모함 여기가 세모지고 깨진 데가 뭐가 있어도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후책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그런 소리하고 자 보세요. 이 작품과 이 작품은 양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로를 합니다. 두드러지셨죠? 양각은. 볼록 하다 그 말이죠. 엠보로 푹 나왔습니다. 이거는 편각입니다. 표면과 똑같다는 그릇이죠. 물론 자기 취향에 따라서 어떤 것을 소장해 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같이 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죠. 어떤 것 청감이 가고 스승이 공부도 안 해보고 멘토 대접을 받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벌받아 마땅하지요. 이거는 맛이 한 맛입니다. 깔끔한 맛은 있죠. 그러나 그래서 제가 올 여름에 지난 여름이 되겠습니다만은 감상법부터 기준이 있느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피부를 즐기는 사람, 남성미 이렇게 올록볼록. 그냥 손톱만 해도 아기자기하고 뭐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보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 문양이 여기가 아니고 척병이 옆에가 바뀌어서도 그냥 좋아서 오케이 좋아요 댓글 단 사람. 여러 층을 제가 일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준. 학교가 선생이 다 맞춥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기준. 표준이 되는 거.
모함을 보십시오. 제가 빨리빨리 건너뛸게요. 저도 바쁩니다. 모함, 여백이 어떻습니까? 자, 풍기는 먹과 맛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 먹과 맛이 드느니, 이렇게 맨질맨질 한 거 좋은 사람, 변화 팍팍 먹은 거 좋은 사람, 이렇게 꽈배기를 좋아하는 사람,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제가 다 구색을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맞춰놓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달만 있다고 생각해봐. 해만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받침이 있어서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위에 서야지. 우리는 예절법도 같이 배웠다 현소를 괜히 하겠습니까? 예법을 딱 떠오릅니다. 보면 감정하기 전에 어린아이가 밑에서 어린아이로 보든지 모자상으로 보든지 모녀상으로 보든지 친구는 아닌 걸로 봅니다. 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어른이 위에 서서 이끌어주는. 제가 가까이 클로즈업에서 보니까 다 된 예염집 아낙네가 어린아이를 출산하고 몸조리하러 친정엄마를 찾은 가치도 보여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자, 남한강인데, 색은 여러분이 선택권이 있습니다. 호박돌입니다. 근데 까만색이 이렇게 김살각 모양처럼 나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만점을 안 줍니다. 사람이 떠있기 때문이죠. 이걸 누가 팔아라고 해서 제가 안 팔았습니다. 장사꾼 나이분들은 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백은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여백을 어떻게 보시냐면은, 이게 중앙에 센터에 있으면은, 여러 마리 필요 없는데, 한쪽 가해가 있기 때문에 낙이다. 그건 낙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압을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향하는 방향을 봐야 됩니다. 먼저. 감정이 쉬운 게 아닙니다. 허투루 감정? 어지간히 해갖고는 다음에 감정을 하면 안 됩니다. 개망신 당하기 때문이죠. 앞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여백은 남고 쳐집니다. 이 보십시오, 이렇게. 다만, 사람이기 때문에 치매를 떠나도 귀신도 아닌데 공중에 떠서 공중부양이다. 그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 갖고 가면은 이런 거 샀어.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것을 내 생각해서 창사꾼 같으면 저도 팔아야죠. 그러나 소장가 입장이기 때문에 소장가 90%, 10% 제가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까지 본 거예요. 욕 먹고 살기 쉽습니다. 노후에. 칭찬만 받고 살고 싶지. 욕심을 내야 사진 보고 오직은 제가 내렸습니다. 한때는. 너무 많은 코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떠갖고 있다고 더 필요 없다고 그래요. 다음에 욕합니다. 갖고 갈 때는 가. 그 사람이 저한테만 거래를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자꾸 안 준다고 그러고 까다롭게 하니까 돈을 모르는 사람도 삽니다. 파는 사람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학비도 유단자. 그것뿐이겠습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주택거래 자격증, 운전면허증은 자격증도 아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렵게 땄기 때문에 취소 안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이 뭡니까? 준법정신 지킨다. 근데 1학년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거짓말을 합니다. 가만히. 그러면 그 말에 속아요. 나한테 석재 못 사. 제대로 뽑아가요. 안 좋은 것도 100개 못 사. 그러면 청천이 내 사부다 말을 안 해야지. 청천만 빼주면 됩니다. 다른 데서 구매한다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청천만 빼버리면 끝나요. 99%가 가성 조석이고 깐돌을 많이 샀어요. 깐돌이란 뭐냐? 내면콜에 굴려버리죠. 여러분은 발견 못합니다. 조절하기 힘들어요. 기술이 발달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진화를 했더군요. 조석꾼들이. 여러분, 옛날에는 2시간, 3시간 굴렸어요. 내비콜에다. 지금은 3분이면 끝나버립니다. 5분이면 다 녹아서 없어져버려. 가루 돼가지고. 그렇게 발전해서. 여러분이 찾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석을 팔기 위해서 고속구를 씹습니다. 고속구는 100% 자연이니까 이런 것을 거칠고 이런 것을 손바닥 안 내서 비싸게 팔았다. 그렇게 해서 손님을 뺏어가죠. 난 다 압니다. 이런까지. 누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 그 사람도 정신을 차려야 돼. 자기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나쁘지. 그 파는 사람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나는 생계예요.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자, 공중에 부양돼서 제가 매매를 안 했습니다.